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2학번에 재학 중인 권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했었던 네. 공부법이 있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 저는 그때 다니던 독서실이 있었는데요. 그때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가 전부 책장이고 이렇게 두 면이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약간 헷갈리는 개념들을 하나씩 써서 벽에다가 하나씩 다 붙였었어요. 그거를 이제 벽에 붙였으니까 공부할 때마다 이제 계속 보고 거의 한 10번 넘게 계속 복습할 수 있으니까 계속 보고 이제 더 안 봐도 된다 싶으면 이제 떼어내는 재미로 음, 그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써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스터디 플래너 쓰는 걸 좋아해서 스터디 플래너를 썼는데 근데 중요한 게 오늘 할 거를 전부 다 써놓으면 너무 부담돼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터디 플래너 싹 다 비워놓고 그 다음에 할 거 하나만 적어놓은 다음에 그걸 다 하면 다 했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태스크를 또 써놓고 또 체크하고 이런 음. 식으로 계속 성취감을 웬만하면 많이 얻을 수 있게 하고 부담감을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플래너라고 부를 수 없는 방식이긴 하네요. 근데 그죠? 바로 직후에 할 거를 적고 한 다음에 했다라고 하면 성취감 느끼고 네, 그냥 이렇게 그러면 네, 이제 국어를 먼저 한 거예요, 그죠? 국어를 네, 쓰고 끝났어. 그러면은 체크하고 수학 쓰고 이렇게. 네. 음, 그냥 그 최대한 그때 수능 순서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순으로 가니까 최대한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국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점심 먹고 영어하고 다음에 탐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이제 포스트잇 붓을 붙여놓고 이렇게 다 공부한 거는 눈에 이렇게 보이다가 떼내는 재미도 있었고 네. 또 결과적으로 저것도 이렇게 쓰고 결과적으로 체크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걸 해냈다. 그때그때 뭔가 해냈다. 이렇게 만족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어떤 모양이네요. 네, 그때 거의 그냥 거의 재수 기간 내내 슬럼프였던 것 같아서 음, 그냥 슬럼프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냥 공부하기 싫고 그냥 의욕도 없고 이 정도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기 싫은 상태로 있어서 음, 거의 성취감을 최대한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해가 돼요. 실제로 재수라는 과정이 쉬울 리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작은 성취감들을 꾸준히 그냥 얻는 것도 좀 좋은 방식이겠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우울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면 거창하게 계획 세워놓고 못 지키느니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오늘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또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작을 계속 뒤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계획이 없는 걸로 치고 하나씩 하나만 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오늘은 그래도 어디부터 어디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대충의 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네, 정도도 안 하면 이게 좀 이제 문제다. 네, 막 밀리거나 일주일 단위로도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도 그거는 지켜가면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전체 그림은 있지만 네. 실제 쓰는 건 한 줄이라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그리는데 그냥 잠깐 덮어두고 그냥 작은 거에만 집중을 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기한 방법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꽤나 특이한 방식 같고, 왜 그러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 그걸 칼같이 지키고, 뿌듯한 마음으로 자고, 그렇게 3년을 보내서 서울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아, 그래서 저렇게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아, 예, 지금까지 봤던. 네. 뭐 수능을 보셨으니까 최소한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수능 100%로 들어오는 전형이라 아, 수능 100%. 네, 생기부랑 뭐 출석마저도 상관이 없이 그냥 수능 성적으로만 저는 그 재수종합학원을 등록해서 거의 그냥
학원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네. 그냥 8시부터 10시까지 저를 가둬주기 때문에 그냥 공부할 시간을 일단 그 정도로 확보를 했었고, 처음에는 반수 느낌이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반수 느낌이었고 언제부터는 이제 완전 종합으로 갔습니까? 그게 2월 반수반이 딱 2월부터 5월까지 하는 거였는데, 음, 그거는 오전에 한 일주일에 2번만 오후에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습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걸로 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때 학교 수업을 그냥 줌 틀어놓고 이제 수능 공부하고 음, 그리고 계속 자습하고 그냥 인강보. 그걸 5월까지는. 네네네. 그 학원 수업도 조금 듣고 이런 음, 식으로 했고, 6월에는 그때 제가 휴학을 못하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냥 그냥 학사 경고를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그 그냥 학교랑은 거의 단절된 채로 그냥 8시부터 10시까지, 뭐지? 한 저녁 먹기 전쯤까지 자습을 하고 저녁 먹고 난 뒤부터 수업을 듣고 약간 이런 루틴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6월부터라고 해도 뭐 6, 7, 8, 9, 10 하면 5개월인데 네. 그죠? 그냥 정말 하루 종일 아까 공부한다는 정도 느낌이면 그 정도인 거예요. 그죠? 한 5개월 정도? 네. 또 학원 종합반이었으면 아마 그 학원에서 뭐 빽빽한 스케줄이 있었겠죠. 그죠? 수업 듣고 아, 뭐 자습하고 그거를 그냥 열심히 최대한 네, 열심히 따라갔다. 네네네. 그리고 그 학원비를 생각하면은 그 잠이 쉽게 안 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그 제가 그 학원까지 통학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됐었는데, 편도 어, 1시간. 그래서 지하철에서 있을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매일 지하철에서 볼 만한 어떤 그런 자료들, 책이나 자료들을 항상 가지고 다녀서 약간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다니고, 아니면 약간 주머니에 들어갈 만하게 뭔가, 제가 그때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했어가지고 일본어 단어 카드나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점심 줄 기다릴 때 뭐 그럴 때도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 과정을 또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반수하다가 이제 온전히 공부해서 네. 목표하는 학교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어떤 걸 좀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뭘 좀 조심하라거나 그거 할 때 음, 뭐가 중요하다거나 뭐 이런 좀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 제가 수능 보고 제일 아쉬웠던 과목이 수학이었는데요.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수학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고민을 했었는데, 심지어 9월 모의고사 보고 한 9월까지도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수능 때도 그렇게 잘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에 거의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조금 늦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한다면 수학 공부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수능에서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수학 같으면 거기서 이제 변별이 되는 건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시간을 더 들이면 그 문제들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 뒤에 했던 그 뒤에 제가 한 추석 때부터 거의 수학에 올인을 해서 그때부터 성적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앞당겨서 하면은 훨씬 음,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빨리 좀 해놓으면은 네.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네, 심리적으로도 너무 그 수학이 너무 부담이 돼서 음, 항상 거의 마음속에 짐처럼 얹혀 있어서, 음, 네,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학 공부 열심히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공부하기엔 어땠고 좀 자랑할 만한 요소가 혹시 있는지 뭐 고등학교 음, 포함해서 자기 지역도 괜찮고요. 아,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네, 저는 노원구에 있는 일반고 여고인 용화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 중계동 학원가가 굉장히 근처에 있어서 학원 가기에는 되게 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내신 따기는 조금 힘든 힘든 편이고요. 그리고 그 용화여고가 과학중점 고등학교라서 이과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또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는데 음, 네, 고3 때 바꿔가지고 한 고2 때까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생기부 이 정도면 됐겠다. 약간 이런 음, 생각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가 있고 과학 중점이 만약에 여전히 그렇다면 뭐 이공계나 이런 데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여학생이 있다면 네. 여학생이 있다면 가면은 뭐 괜찮겠네요, 그죠? 네, 괜찮죠. 그 근방에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거기를 일지망으로 써서 갔었고, 네, 네, 그랬습니다. 학업이 좀 경쟁이 치열하고 여고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뭐 학원가여서 그런 걸 수 있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또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경쟁이 치열했던 거는 좀 과하다고 느꼈나요? 근데 제가 그걸 평가할 만큼 그때 내신을 그렇게 막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그냥 제가 체감한 정도로만 하면은 다른 과목은 그냥 괜찮은데 과학, 수학 관련 과목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시 전형을 그 당시에는 실패한 건데 뭐를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고 보니까. 일단 내신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 그리고 활동도 되게 중구난방으로 했었어요. 뭔가 모범적인 생기부랑 굉장히 먼 느낌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통일성은 없고 이게 뭐지 싶은 생기부를 제가 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과 한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거고 또, 또 자소서도 좀 못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금방 써가지고 음, 그래서 실패 요인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특히나 대부분은 수시로 일반계 고등학교가 더 그랬을 텐데 네, 이제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거에 있어서의 안내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3년 후에 좋은 결과를 얻는지도 알려주고 네. 선생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한 거는 뭐 본인이 실제로 내가 어딜 가야지 이런 걸 막 좀 못 정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뭔가요? 그걸 몰라서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원래는 과학이 재밌어서 그냥 이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과학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닭이다 보니까. 네, 그걸 하다 보니까 과학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음, 이 정도면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없겠다 생각을 했고 그때도 제가 뭐 장래에 막 하고 싶은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멋진 학교를 가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음, 그러면 그냥 내가 잘하는 국어나 사회나 이런 거 공부해서 가는 게 더 편하겠다 싶어서 문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제 수능을 봐서 대학을 다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결정적으로 언제 하게 됐어요? 그때 수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당연히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음, 네. 그리고 정시도 그냥 넣어봤는데 붙긴 붙었지만 그래도 또 해보고 싶은 아쉬움이 계속 남아서 그냥 음. 다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이게 격차가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좀 잘 못했고 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내신도 잘 안 나왔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잘 안 나왔다는 게 사람들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왔고 왜 그걸 그래도 이제 잘 못 나왔다고 느끼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내신이. 제가 한 1.8 정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욕한다 지금 이렇게 프로에서. 근데 그 내신이 어, 정말 전체 과목을 평균 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 과학 이런 점수는 뭐 한 3, 4등급 이랬고 어, 거기 다 뭐 곁다리 과목들로 편차가 컸군요. 네, 그런 사실 입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과목들의 1등급을 상당히 많이 맞아서 음, 그런 걸로 올린 평균이라 사실 입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낮춰서 고등학교보다 더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뭐 초등학교 네. 이때도 이런저런 거 배우고 뭐 경험도 하고 하잖아요. 의도를 한 걸 수도 있고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했던 게 이게 학업에 좀 도움이 된다 의외로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제가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아마 그게 나중에 수능 국어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주변 분들이 주변 뭐 입시 학원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릴 때 했던 그런 독서의 절대적인 양이
수능 국어에 굉장히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국어 공부할 때는 수학 공부할 때랑 거의 판이하게 다르게 되게 수월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하기가 사실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는 그거로 바로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자사고 특목고 갈 것도 목적이 아니라서 공부를 하기가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제가 전교 1등 친구랑 친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시험마다 이제 내기를 했어요. 점수 내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는 사람한테 지는 사람이 한 매점에서 한 40 얼마 정도 간식을 사주자. 과목마다. 그냥 전체에서 과목 전체 평균으로 한 해가지고 번이 시험 한 번당 한 번이네 그러면. 네 그쵸. 무조건 질 거 아니에요. 전교 1등이랑 하면. 그래서 한 번 이길 뻔했는데 어, 거의 다 줬죠. 어, 근데 그래도 뭐 그 친구랑 친해지기도 하고 재밌고 음. 네. 원래 안 친했는데 갑자기 딱 가가지고 야, 너 나랑 얘기하자. 뭐 이런 아니, 느낌이야? 이런 아니 그 느낌이야? 정도 아니었고 걔가 그러면 3년 동안 같은 어, 반이어가지고 그냥 어, 계속 친해서 어, 그냥 거의 장난식으로 음, 하다가 그게 생각보다 약간 학업 의지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초등학교 때 그 독서 많이 한 게 도움 많이 됐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 실제로 그랬을 텐데 네. 궁금한 거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얼마나 독서를 했는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많이 했다는 게 얼마큼이 많은지 모르니까 실제로 본인은 어느 정도까지 책을 읽었는지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왜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한정해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독서를 할 만한 여건은 못 됐었던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한 5학년까지는 열심히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5학년 때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로 하루 종일 놀게 되면서 음, 공부를 아니 독서를 등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읽었던 거예요? 한창 아, 읽을 때. 한창 읽을 때 그냥 뭐 학교에도 가져가고 그냥 뭐 할 거 없으면 읽고 그냥 그러니까 하루에 노는 시간에 대부분은 책을 읽었던 거예요? 네, 그래도 절반 이상은 계속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도서관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읽었던 책을 또 읽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계속 근데 읽고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읽을 책이라는 게 많이는 읽을 수 있죠. 네. 책도 얇은 책도 많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내용이라든지 그 네. 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아까 뭐 수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 느낌까지 갈 만한 책들은 아니잖아요. 그 네. 책들이.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됐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약간 수능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런가? 음, 국어 잘하는 애들은 다 어릴 때 책 많이 읽었다더라. 그래서 음, 그런가? 뭐, 나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듣던 거고 음, 또 어릴 때 책 좋아했던 게 거의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거의 꾸준한 그런 애정이 남아 있어서 음, 그래서 뭔가 글을 읽는데도 크게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아니 그럴 수 아니 뭐 계속 뭐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패턴을 유지했으면 뭐 당연한 건데 또 안 그랬다고 하니까. 재수 처음 시작했을 땐 정말 의지에 불타올라가지고 그때는 슬럼프고 뭐고 이런 건 없었는데 사람 의지가 정말 한 2주가 지나도 꺾이더라고요. 음, 계속 꺾이고 이러는데 음, 약간 그거를 그때그때 의지를 세워줄 만한 게 정말 때마다 다 달라요. 뭐 언제는 노래 한 곡 듣고 노래가 정말 의지적인 노래면 와 음, 너무 힘이 된다 이러면서 그 계속 들으면서 공부한 적도 있었고 음, 아니면 뭔가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또 뭔가 주인공이 뭔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음, 어떤 성취를 이루는 걸 보면 거기에 또 감명받아서 와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한 그 뽕이 한 2주 정도 갔다가 음. 또 딴 게 또 생기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얼마 안 가죠.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서 근데 보통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뭐 접는다고까지 하면 뭐하지만 이제 좀 일부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모습이 되는데 그래도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일부러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공부를 했는데 법조인 이런 게 되고 싶었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에이전트인데
제가 무슨 에이전트인데 그의 미션이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거 입학 못하면 죽는다. 약간 이런 설정 혼자 해놓고 혼자 과몰입해서 공부하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혼자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막 돌파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 네, 혼자 심각하게 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제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하면은 그런 게 있어. 그냥 이러면서 그냥 공부를 하고 니들이 뭘 알겠어 막 이런 네. 느낌. 네, 약간 중2병 컨셉으로 계속 상황을 설정해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해가지고 그래요. 네, 특이해서. 그러면은 자기와 같은 그런 본인과 같은 방식의 공부하는 거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 뭐 이렇게? 아니, 본 적은 없죠. 그냥 음, 어 학원 그냥 학원 다니고 할 때도 주변에 많잖아요. 네. 대부분은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 사실은, 그죠? 아 근데 저도 겉에서 보면 성실하게 꾸준히 한 걸로 아, 보였으니까 내면적으로는 약간 대면적으로 혼자 전쟁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서울대를 왔으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학업에 있어서 갖고 태어나는 거랑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갖추게 되는 거 비율로 굳이 몇 대 몇 정도로 나눈다면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게 몇 대 몇 정도로 느껴져요? 여기서 말하는 학업이 아마 대학 입시라고 하면은 후천적 노력이 한 6, 70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태어나는 게 한 3, 4? 30, 3, 40 정도? 왜냐면 또 어릴 때 막 공부 잘했다 하는 친구들이 꼭 수득을 잘 보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수능 공부를 잘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그래도 후천적 노력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기준을 뭘로 두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예를 들면 넘사벽 문제 있잖아요. 그 수능 수학에서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 정말 다 틀리는 거. 근데 그 문제를 맞추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냥 정말 별 다른 이게 왜? 라는 느낌으로 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애들 있잖아. 네. 노력은 뭐 비슷한 것 같고 그런 애들을 보면은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 아, 그쵸, 그쵸.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다른 공부를 안 하고 수학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왜 저렇게 수학을 잘하지 싶었는데 자기는 수학 문제집을 한 열 몇 권 푼다. 시험 한 번 준비할 때. 그래가지고 아 그냥 잘할 수밖에 없겠네 싶은. 그것도 노력이다.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원래 선천적으로 잘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곧 보게 모르겠어요. 될 거예요. 네. 네, 다니다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도 인문학부, 네. 예, 인문학부에 대해서 대학생으로서 자기 대학에 대한 그 자기 전공에 대한 이야기.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선배들 보니까 여기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좀 학과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인문 계열은 일단 지금은 과가 없는 상태고요. 인문 계열이 흔히 말하는 어문, 사학, 철학 이 과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10개 정도 되는 엄청 과들을 많네요. 네, 2학년 때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가끔 전공 과목 하나씩 들어보면서 그냥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2학년 때 아마 미학과를 진학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미학과는 거의 철학의 한 분과라서 저는 예술 이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철학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과라서 네, 그런 걸 좀 놀랐습니다. 방시혁의 영향인가? 네, 네. 어릴 때 방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 워낙 넓게 뽑기도 하겠네. 많이 뽑겠네요. 네, 신입생이. 많이 뽑죠. 제가 정시 모집했을 때 정시만 한 80명 정도 뽑았던 것 같고 수시는 아마 더 많거나 비슷한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선택하나요? 전공을? 네. 대부분은 뭐 이제 지망을 할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몰리거나 비율이 이렇게 좀 쏠리거나 그러면은 성적 순으로 갈리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 성적, 네. 뭐 면접 이런 것도 없고 학부면 이렇게. 아마 면접은 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 진입하는 과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조금 네.
어쨌든 BTS를 좋아해서 미학을 아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 음. 흥미가 생겨서. 네, 장래 희망과 관련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갔으니까 이야기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래도 왜 미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미학과를 진학한다면 우선 인문 그쪽 계열에서 미학부가 좀 인기가 요새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쪽 미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학과를 알게 된 건 아무래도 그 방시혁 씨의 그러니까. 학력 때문에 알게 된 건데 네. 제가 어릴 때 방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아이돌 컨셉 만들어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싶었는데 방시혁 씨가 미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미학과를 가면 이런 걸 배우나 싶어서 한번 1학기 때 미학과 전공 과목을 수강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거랑 관련이 없고 그냥 거의 철학 뭐 철학자 뭐 쇼펜하우어 뭐 칸트 이런 거를 배워서 조금 당하기도 했는데 그 미학이 좀 그래도 마이너한 과잖아요. 아마 학부 중에서는 전국에서 서울대학교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이너한 거에 끌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철학에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그 제일 관심이 없는 걸 전공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도 있어서 그런 걸 전공으로 삼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철학에 대한 걸 계속 접하게 된다? 철학에 대한 리딩 양이 많아져서 다른 철학 책을 읽을 때에도 그게 기반이 될 테니까 뭔가 제 사고 체계에 뭔가 넓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원래는 입학 전에는 로스쿨에 가고 싶었는데 그 리트 지문이 철학이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나 미학과나 국문과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이너한 미학에 끌려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우영우 봤습니까? 우영우? 아, 살짝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세요, 재밌어요. 일단 좀 본인의 지금 이미지가 좀 이거 변질됐다 지금. 지금 이렇게 나가면 편집을 좀 이렇게 나가면 내가 좀 이상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일종 아니, 해명해. 너무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요즘에 애니를 열심히 봐가지고 지금 살짝 약간 그 같이 판단 기준이 약간 현실과 살짝 동떨어져 있어서 원래는 안 그런데 살짝 물들어 있어서 그렇군. 무슨 애니를 봤길래 그래요? 뭐 주술회전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치죠. 이상하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뭐 근데 이게 또 몇 달 후에 보면 진짜 이상할 수도 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